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합격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해니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학점냉제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구독자 중에서 초코송이 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주신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는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표도 제가 짜드리고 해가지고 아마 잘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카톡 내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햄니슈님 반갑습니다. 햄니슈님의 유튜브 구독자이고요. 학점냉제 문의 좀 드리려고 이렇게 챗드립니다. 저는 땡땡에 있는 전문대 전자통신과를 졸업했고 학점냉지를 통해 컴퓨터공학과로 학사학위를 받고자 합니다. 2011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2011년 ITQ 4과목 A급, 2006년 워드프로세서 1급, 2011년 컴퓨터 능력 2급 있습니다. 전자통신과와 컴퓨터공학과의 연관성은 어디까지인지, 전적대학 학점은 100% 인정되는지, 내가 필요하는 학점은 몇 점인지 혼자 하려니 막막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맞죠? 혹시 햄니슈님이 플랜 상담도 같이 해주시는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혹시 하지 않으신다면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신지도 여쭤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가 이제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2년제는 8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고 3년제는 1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하신 학교가 몇 년제인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 졸업하신 학점들은 모두 사용이 꼭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제는 최대 80학점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치는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졸업하신 학점을 모두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최대 학점도 최대 학점이지만 이 학점냉제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따려면 그 일정 기준이 있어요. 학사학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학점 그냥 인정된다고 해서 다 가져다가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전공이라고 하면 버리는 과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위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학점만 많다고 해서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과목에 따른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지금 있으신 게 ITQ, 워드, 컴퓨터 능력 2급 요거 3개는 이제 그 사무 쪽 자격증인데 직무 번호도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자격증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1개만 선택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컴퓨터 능력 2급을 쓰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능력 2급은 컴퓨터공학에서 이제 전공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TQ랑 워드는 인정을 받으셔도 일반 학점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있으신 거는 일반 학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일반 자격증은 어차피 1개까지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겹쳐서 쓸 수 있으려면 하나라도 전공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따라서 자격증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일반 16학점, 그리고 컴퓨터 능력 2급 전공 필수로 6학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자통신과, 일단 전공명만 딱 들어봤을 때도 컴퓨터공학 쪽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자 관련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보다는 정보통신공학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통신과라고 하시면 정보통신 공학 학사와 과목 연관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컴퓨터 공학으로 꼭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빨리 학위를 따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신지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괜히 학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위가 빨리 필요하시면 정보통신공학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컴퓨터공학으로 따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플래너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해도 이런 것들은 다 뭐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짜주기 때문에 굳이 지식인이나 블로그 같은 데 통해서
접해가지고 이제 위탁업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탁업체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가 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비추천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표는 이제 저도 짜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계획표 짜드리는 거는 일단은 제가 위에 질문해드리는 내용을 다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표를 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간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학위 취득 기간 자체가 짧을 수도 있고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냥 과목만 수강해서 학위를 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격증까지 추가적으로 취득해서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과목을 줄이거나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뒤에 초코종이님께서 전문대 2년제 졸업했고요. 예전에 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를 했었고 경단여로 있다가 지금 코딩 강사로 준비 중인데, 학력이 늘 마음에 걸려 이력서 위에 학사학위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자체가 필요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자통신 관련된 공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 엔트리, 앱 인벤터, 아두이노 등 공부하다 보니 이런 게 재밌어서 학위도 이런 쪽으로 공부해 볼까 싶어 막연하게 컴퓨터 공학과를 생각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학위 따는 거는 몰라서 생각 못 해보셨고, 학위 취득을 최대한 빨리 따고 싶은데 1년 이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이죠? 뭐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고, 과목 리스트는 성적표 출력하면 나오는 거죠. 확인하고 다시 톡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동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일단 전공이 크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면 학위 취득에 유리한 전공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로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공학 쪽으로 학위를 따는 게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학점냉제 학위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학업 쪽으로 이렇게 학업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으로 꼭 따야 이제 뭐 프로그램 관련된 거 배우고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거의 어차피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꼭 이쪽 전공으로 학위를 따야 그쪽 과목들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적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쪽 과목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목적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얻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학업 목적보다는 학위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수강하신 과목 리스트, 성적 증명서, 아니면은 뭐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도 요즘에는 과목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니까 과목 리스트랑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성적증명서를 그 다음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컴공을 지원했을 시 필요한 학점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학위 취득에 유리한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현재 과목 리스트를 제가 쭉 봤는데 과목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정보통신공학이 유리해 보인다 라고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공학으로 진행하실 경우 전공으로 수강하신 과목들이 일반 학점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일반 학점이 50학점이 넘어버리게 되면 불필요한 학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이 조금 상이하거나 과목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몰려있을 경우에는 버린 학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버린 학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공으로 수강하신 과목들이 대부분 일반 선택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 버린 학점 생기면 그만큼 과목을 더 듣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독학사를 취득하거나 요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전공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컴퓨터 공학 쪽으로 그래도 일단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시는 이제 분야 쪽 자체가 프로그래밍 관련된 쪽이시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 쪽으로 계획표 한번 짜 드려보고 만약에 좀 가능성이 없으면 정보통신공학으로 다시 이렇게 짜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이제 왔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공학 쪽으로 우선 짜보고 정보통신공학 쪽 짜봐야겠네요. 계획표는 어찌 짜는지 다시 한번 동영상 정독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또다시 햄리슈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 같아요. 저는 구독자
땡땡땡이고요. 동영상마다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학점랭제 접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계획표를 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짜드릴 테니까 그냥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업무 중이어가지고 시간 나면은 바로 짜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분께서 들으신 과목들이 과목명이 또 중복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과목명 자체가 똑같은 경우에는 재수강을 하셨는지 아니면 재수강은 아니지만 동일 명칭 과목을 여러 번 들으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재수강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각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숫자 1이나 뭐 2나 이런 거 숫자를 붙여가지고 각각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여쭤봤고요. 재수강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요것들은 이제 숫자를 붙여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 버린 학점이 꽤나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공학 쪽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 정보통신공학으로도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이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짰는데 이 계획표를 또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제가 보내드리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 가능한 시간 여쭤봐서 제가 계획표 보내드리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계획이 될 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 이제 완료됐을 때 제가 보이스톡 연락드렸고요. 이메일 주소로 계획표 보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이미지로도 첨부가 가능하더라고요. 요즘에 카톡 기능이 좋아서. 그래서 엑셀로 제가 작성한 것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내용들 이제 유튜브에 해당 내용들 올려도 되는지 제가 이제 동의를 구해서 요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문의가 또 추가적으로 왔었는데요. 하루를 못 넘기고 또 질문 들어갑니다. 어제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하려니 학습 구분이 심의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 있던데 얘는 아무 구분으로 넣어서 심의를 받아야 정확히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말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로 자격증 따도 똑같이 전공 필수 16학점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를 소지하고 있어서 혹시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공부하기에 더 쉽나 싶어서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은 이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전에 다니셨던 학교, 졸업하신 학교 아니면은 그만두신 학교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계획표대로 꼭 인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성적증명서 상에 있는 대로 학습 구분, 전공으로 들었으면 전공, 교양이면 교양, 일반이면 일반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반으로 들은 과목은 일반으로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성적증명서대로 인정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는 실기 쪽에 프로그래밍, C 언어나 자바 관련된 부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신이 있으시다면 보셔도 되지만 합격률이 낮은 편이라 추천해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 기능사 보셨을 때와 실기 난이도가 바뀌면서 아마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학위 따려다가 이게 자격증 때문에 학위 기간 계속 딜레이되고 하면은 또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 여건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라고 유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코송이님께서 기능사랑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가능은 한데 난이도가 높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맞아요. 산업기사 따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트워크 관리사를 따는 게 더 빠르고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유도한 경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라고 꼭 그쪽으로 유도한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기사보다는 당연히 네트워크 관리사가 더 쉽습니다. 학점도 2학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요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필답형 원래 40개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였는데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자격증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은 여기에서 종결이 됐고요. 제가 이제 계획표를 짜드린 거를 보여드리면서
컴퓨터공학은 왜 안 됐고 정보통신공학은 왜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계획표 짜드린 거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로 취득할 기준으로 짜드린 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계획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아래쪽에 과목 리스트를 보시면 이 학교를 2년제를 다니시면서 취득하신 이 과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목들이 딱 보시기만 해도 전기자기학, 뭐 전산기 운용 실습, 디지털 공학 뭐 등등 해가지고 회로 이론, 회로 실습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컴퓨터 공학보다는 정보통신공학 쪽이 유리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본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습구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에. 그래서 이걸로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 일반으로 넘어가는 과목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교양은 16학점, 전공은 한 9학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버린 학점이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학점이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위를 따려면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일반으로 쓰고,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학점 전공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일단 대략적으로 이건 그냥 짜놓은 거고, 일단 과목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서 컴퓨터공학보다는 정보통신공학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짜보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보통신공학 쪽으로 짰을 때는 어땠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취득 기준으로 계획표를 짰을 때는 지금 이제 또 졸업하신 학교, 2년제 졸업하신 학교 과목들 딱 봤을 때 딱 봐도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전공으로 넘어갔죠, 그죠? 버린 학점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2년제 졸은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몇 학점 이렇게 빼가지고 0학점으로 바꾸어놨고, 그리고 과목명이 중복되는 과목들은 이렇게 숫자 1, 2를 붙여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놨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좀 쭉 내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리고 커말 2급은 원래 갖고 계신 거 인정받아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요거까지 취득하시고 교양이나 일반 과목 요 정도 8과목 정도 수강을 하시면은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계획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개강반까지는 들어가셔야 2020년 2월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이 2번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정을 대략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예예. 그래서 초코송이님께 이제 최대한 좀 빨리 학위도 따면서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드는 전공, 그리고 방법,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점 인정 신청이나 이런 것도 바로 다음날에 막 하시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잘 진행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냥 전혀 이제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이제 3회차 시험 아마 응시하실 것 같은데 필기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고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하셔가지고 내년 2월에 바로 학위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말도 제가 빨리 하고 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가지고 계획표 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보고 잘 모르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픈 카톡에 햄리슈라고 검색을 하면 저랑 1대1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계획표 같은 걸 짜드리거나 상담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뭐 제가 바쁘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어차피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느낌으로다가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 제가 교육기관 어디 것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추천해드리진 않기 때문에 뭐 상업적인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러한 또 문의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